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이사 대책부터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범하면서부터 공공주도 이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혜를 입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수혜를 입고 어떤 분이 피해를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개발 막고 공공주도 공급 확대의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제로섬 싸움. 제로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가입자들 공급은 민간이 되든 민간 분양이 되든 공공 분양이 되든 어차피 똑같은 물량인데 이 민간 분양이 민간 분양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공공 주도로 가다 보면 이제 청약 통장을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약 통장 일단 가입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통합이 돼서 이게 2009년부터인가 이렇게 가입이 되고 있죠. 이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이고요. 기존에 이 청약저축은 공공만 분양이 가능했고요. 민간 분양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청약예금 부금은 민간 분양으로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도 민간 분양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번밖에 갈 수가 없고 다시 전환이 불가능한 거죠. 이 청약예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청약부금은 이 민영주택에서 이하.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9월 이후에 신규 가입 중단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 지금 세 가지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희비가 지금 갈리는 겁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겠네요. 이게 이제 공공분양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청약예금으로 민간분양 받게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번 정책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 공공주도 재개발이다. 그러면 이게 민간의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분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청약예금과 부금. 특히 이제 부금 같은 건 85제곱미터 이하, 예금은 초과.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건데 공공으로 간다. 예. 그럼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만인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20년을 꼬박 10만 원씩 넣으면서 여지껏 기다렸는데 30대 특공 자격자들 새치기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청약예금 부금자들까지 새치기 하네요. 제도를 믿고 꾸준히 저축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희망만으로 살아온 사람들 울리지 마세요. 청약저축 가입자.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청약저축 가입자가 좋아야 되는데 또 억울하다. 첫 번째는 특공을 공공분양에서 늘렸거든요. 이 80% 일반 공급이 20%이던 게 15%로 줄이고 특공을 85% 5% 늘렸는데 그래서 특공한테도 또 자기의 몫을 빼앗기고 또 이번에 원래 민간 분양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을 공공주도로 하다 보니까 청약 예금이나 부금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겠다.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공공인데 청약저축 가입자들한테 줘야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섬이라는 게 같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을 가지고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30대 70이냐, 40대 60이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이렇게 나눴던 게 그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겠죠. 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보면요. 2015년 1760만 명이던 게 2016년 1900만 명, 2017년에 2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러고서 꾸준히 늘어가면서 2200만 명, 300만 명, 2500만 명 거의 이제
2021년 1월 현재 2,5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구 대비해서 절반이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 17세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가입은 뭐 그 전에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정이 되는 게 만 17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 2년 정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효력이 있는 거고 뭐 미성년자도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2,500만 명이다 그러면 이미 통장을 써버렸던 분들은 이제 제외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것은 이제 점점 2015년 9월까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점점 그 통장을 쓰신 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청약예금이 그래도 제일 많네요. 100만 명, 청약저축이 43만 명, 청약부금이 17만 명.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년을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으면서 여지껏 기다렸는데 특공들이 새치기 하는 것도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청약예금 부금까지 새치기시키네요. 무슨 제도를 만들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꾸 원칙을 바꾸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제도를 믿고 꾸준히 저축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다는 희망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칼 꼽지 마세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따라 통장 종류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반대되는 그 내용입니다. 통장도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정해지는 것은 이번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업무 계획 중 공정성 부분 제고로 청약제도 개선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청약제도를 일반 15%에서 50%. 자, 이 내용도 있었죠. 공공분양이 특공이 85, 일반 공급이 15%였는데 이걸 이제 50%로 상향을 하고 그 중에 추첨제를 30%, 50%에 30%니까 15%를 추첨제로 하겠다. 이 내용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공을 준비하는 분들, 또 일반 공급, 이 서로 간에 어떤 영역 싸움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 자꾸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 계획만 잡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2월 5일 날 국토부 배포 자료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사 대책 이후에 바로 배포했던 내용인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사 대책 때 발표한 거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 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 전용입니다. 기존 통장 가입자 그러니까 청약예금이 이제 85제곱미터 초과가 민영에서는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도 가능하다. 청약예금도 85제곱미터는 공공도 이제 가능하다. 일단은 평형대 높은 것은 인정을 해줬고요. 평형대가 낮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투수성을 감안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이 청약예금 가입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물량에도 청약신청 가능하다고 확정을 했고 85제곱미터 이하에 공급하는 물량은 이 청약부금이죠. 청약부금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답변 안 하고 개선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명확하게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들을 주시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청약을 해야 유리할지 이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지금 접수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주시고 오늘 바로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개인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예,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